어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백년거제 디자인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년거제 디자인 추진단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백년거제 디자인 추진단장 차정명입니다. 33페이지 의안번호 522호 백년거제 디자인 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민선 8기 출범에 따라 거제시 시정 목표의 효율적 추진과 시정 주요 정책 방향 설정 등 시정 전반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 변경과 안 제1조 거제시 정책자문단 구성 목적, 안 제2조 거제시 정책자문단 구성 기능에서 일부 자구를 변경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등에 근거하고 추가적인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감사실과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시에도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35페이지 백년거제 디자인 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백년거제 디자인 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백년거제 디자인 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를 거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백년거제 디자인 자문단을 거제시 정책자문단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 부분 중 백년거제 디자인 자문단을 거제시 정책자문단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 신구 조문 대비표와 비용 추계서 등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윤병사입니다. 검토 보고서 24쪽입니다. 의안번호 522 백년거제 디자인 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검토 의견 중 검토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민선 8기 시정 목표에 따른 정책에 대한 자문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백년거제 디자인 자문단을 거제시 정책 자문단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질의가 없죠? 뭐 질의 없죠? 예.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백년거제 디자인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태열 의원께서 발의하였습니다. 발의하신 이태열 의원의 제안 설명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태열 의원과 평생교육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태열 시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명욱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원 5분이 찬성한 의안번호 539호
부양권 책자 109페이지입니다. 그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평생교육법 및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그제시 장애인의 교육 여건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와 운영 등으로 장애인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5조 지원사업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장애인 평생교육 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9조 협의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자치단체 조례 현황, 부서 의견 조회 결과 비용 추계 및 첨부 사유서, 성별 영향평가 검토 의견 통보서, 입법 여부 결과 부서 의견 반영 여부, 기타 참고사항 등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그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호 장애인이란 그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호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호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 제20조의 이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그제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1항 시장은 다음 각후의 사항을 포함한 그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를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호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정책의 목표 및 시행 방법. 2호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지원 등 평생교육 기반 확충 방안. 3호 중증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 방안. 4호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방안. 5호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6호 성별, 연령, 장애 유형 등 다양한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 방안. 2항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는 장애인 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실태 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3항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할 때에는 장애인의 성별, 연령, 장애 유형 및 정도 등 특성을 고려하고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 및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등. 1항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운영 지원. 2호 장애 유형별, 성별, 연령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호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정보의 제공. 4호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간 연계 체계 구축. 5호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 연수 및 연구활동 지원. 6호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항 시장은 관련 법인 또는 기관, 단체 등이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수행할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설치 등. 1항 시장은 장애인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평생교육 진흥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 운영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설치, 지정 기준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이 제1항의 신설을 이용함에 있어 장애인의 성별, 장애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의 접근 및 이용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 위탁. 시장은 제6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관련 법인 또는 기관,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장애인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 및 자문을 위하여 그제시 장애인 평생교육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 협의회 기능 1항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호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2호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호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4호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호 기관 및 단체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6호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항 협의회의 기능은 그제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제4조에 따라 구성된 그제시 평생교육협의회에서 대응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그제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제5호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를 장애인 시설, 기관, 단체 대표 또는 관계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6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의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호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7호 특수교육 전문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문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윤병상입니다. 검토 보고서 20쪽입니다. 의안번호 539 그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 의움의 주요 내용, 검토 의견 중 검토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검토 결과입니다. 그제시는 2024년 말 현재 인구 23만 2,972명 중 등록 장애인은 1,148만 1,481명으로 약 4.93%를 차지하고 매년 경남의 등록 장애인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으로 일반인보다 평생교육의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여건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0조 및 평생교육법 제5조에서는 장애인 교육 및 평생교육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를 같은 법 제20조 2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에게 적합한 전문 교육시설 및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나아가 평생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평생교육과장 임명입니다. 저희 부서 의견은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다른 의견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그럼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질의는 이태열 의원님께 하겠습니다. 그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잘 보았습니다. 우리 장애인들이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또 교육적인 이제 이런 혜택도 못 받는 부분도 있고, 우리 또 평생교육법 제20조에 그 따르면은 또 이런 것들이 부수적으로 필요하다라고는 했는데, 우리 저기 2호에 보면요. 2호. 예. 그 장애인 평생교육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 과정을 제외하는 뭐 학력을 보완하는 교육,
그다음에 뭐 글자 교육, 직업 향상 교육, 그다음에 인문 교육, 문화 예술, 시민 참여 이렇게 모든 것들이 조직적인 교육 활동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이제 평생 교육 그 학습권은 있었는데 따로 진행되는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까? 지금 민간에서 하는 우리 저 네. 교회협회 고연에 이제 발달 장애인 그 평생학습 지원센터인가 그쪽에 한 군데 있고 아니 저기 저 우리 중국동 그 뒤쪽에 그쪽 말고요. 우리 저 그 고연 성당 가기 전에 아, 예, 그래요? 교회에서 한 예, 군데 그저 하고 있는 곳이 있고 민간에서 그건 민간이고요. 예. 장애인 복지관에서 네네. 예, 이제 좀 하고는 있었는데 예산 구면은 그렇게 해보니까 좀 미미하더라고요. 왜냐면 장애인 복지관이 우리가 예산을 지금 다시 처음에는 59억인데 지금 추가로 엄청난 돈을 해가 리모델링을 하고 있잖아요. 그지? 네네네. 그래서 거기에 지금 하고 있는데 아까 우성기 그 관장님도 내가 요 들어오는 날고 못 만났는데 우리 장애인 지금 복지관에서 대대적인 리모델링도 하고 그 공간들이 생각보다 엄청 넓거든요. 네네. 옛날에 지어진 공간이어서 건폐율이나 이런 것들도 완벽하게 다 채웠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서 평생 교육 그 시설을 할 겁니까? 안 그러면 따로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제 바람은 예. 이제 장애인 평생 학습 센터가 예. 있는 곳이 뭐요 자료에도 보다시피 많기도 하고 네네. 군산이나 이런 데도 예. 잘 돼 있기도 해서 네네. 그런데 또 장애인 단체하고 간담회를 해보니까 네. 이제 그쪽에서 말씀하시는 게 어떤 그 이제 물리적인 건축물의 문제가 아니라 네네. 예, 그 어떤 프로그램이 굉장히 이제 장애인 평생 교육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활성화가 되고 그거에 대한 또 지원 네네. 체계를 요구를 좀 하시더라고요. 근데 예. 이제 또 궁극적으로 보면 이제 장애인 복지관은 장애인 복지관으로서 또 존재를 하고 네네. 장애인 평생 학습관은 평생 학습관으로 만약에 여유가 된다면 지어진다면은 좋아질 것 같은데 뭐 여기는 지정도 할 수 있고 네. 지정도 할 수 있고 위탁도 이제 할수 건립도 할 있고. 수 예.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은 아 그래 각도로 생각하면 왜냐면은 저 우리가 또 예산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지? 그럼 과장님 만약에 우리가 그 장애인 평생 그 지원센터를 이제 만약에 짓는다 이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 얼마나 예산을 해가지고 이게 현실성이 있어야 되는데 내용은 좋지만은 또 장애인 우리 복지관을 리모델링하고 있는 상태고 또 우리 이탈 위원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따로 독단적으로 뭐 지어지거나 안 그러면 괜찮은 건물에 위탁이나 뭐 어떤 장애인 쪽으로 잘하는데 또 수탁도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들리거든요. 그 이 담당자로서 이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이 조례에 대해서 심도 있게도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들은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네. 있고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당장 그 센터를 설치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네네. 할 수 그건 있는 아니죠. 여지를 열어놓는 거고 아직 구체적으로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한다고 아직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규모라든지 그런 거는 말씀드리기 아직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말만 하면 안 되고 우리 장애인 또 뭐 학습권도 평생 학습권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예전에 그 제 제자가 복지관에 근무를 한데 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거를 이제 장애인의 그 면적에 의해서 7명, 8명밖에 못 들어가서 몇 시간을 하여튼 8명, 9명이 기다리고 있더라. 이런 것들을 좀 보완을 못하냐 이래서 저는 그때는 시연이 아니었지만 아 장애인 학습권에 관한 이런 게 참 힘들구나. 공간이나 이런 게 제재를 받고 그래서 우리 많은 장애인들이 평생 교육 이런 지원 조례를 통해서 새로운 교육이나 또 어떻게 보면은 참 장애인들이 그 변화하는 걸 받아들이는 과정이 일반인들보다 늦잖아요. 조건이 그럴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이 지원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은 빨리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 더 좋고 안 그러면 지금 장애인 복지관에 리모델링 하고 있으니까 또 장애인들이 찾기가 쉽고 그래서 거기에 좀 추가를 해도 되지 않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거든요. 안 그러면 너무 한쪽에 장애인 시설이 몰려 있으니까 또 어떻게 보면 복잡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은 그쪽이 딱 정해져 놓으니까 모든 장애인들이 가면 거기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이런 또 이미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
뭐 일단은 심- 과장님은 정해진 게 없고 그래서 예산 추계나 뭐 이런 것들은 정확하지 않다. 근데 우리 이태일 위원님께서는 요 조례를 하면은 하루도 빨리 많은 혜택을 주고 싶은 네네네. 기본 생각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우리가 그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봐야 되는데 장애인 복지관이 리모델링 하는 가정이고 거기에 몰라 우리 그 옆에 또 시부지가 그 평수가 모자란다면 그 옆에 같이 작업할 때 또 한 개를 올려서 하루도 빨리 그 해서 좀 괜찮은 그 평생 교육을 좀 지원할 수 있는 센터들이 뭐 법인이나 이런 데서 맡아 한다든지 그래서 물어봤거든요. 이태일님 다시 돌아가세요. 네. 예, 우리 과장님은 이제 그 예산 비용 추계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내용으로 세우지는 못했는데 네네네, 맞습니다. 그럼 장애인 복지관에 가서 구석구석 한번 돌아봤습니까? 옆전에 우리 그 한번 그 리모델링 하는 네. 곳을 그때 우리 당 의원님들하고 네. 예, 같이 한번 4층부터 해서 네네. 1층까지 한번 돌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는 지금 이제 종합복지관에서 네. 장애인 복지관으로만 이제 단독으로 하다 보니까 저 규모가 예. 경남에서 제일 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지금 어차피 리모델링하고 거기에 공간이 엄청나게 큰 공간이거든요. 네네네. 또 조금 전에 말했지만 옛날에 건축법을 지었기 때문에 100% 건폐율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왕 리모델링 하는 과정에서 또 넣을 수 있지 않나. 이래서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고 뭐 이거는 뭐 정해진 거는 없으니까 이제 뭐 하여튼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그 관장님하고 장애인 복지 관장님하고 어떤 장소 어떤 면적이 남는 공간이 있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할 때 하면은 하루도 빨리 해서 장애인들이 뭐 좋은 조건에 이렇게 그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누리고 또 거기서 거기 가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더라 이런 이미지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한 거거든요. 그 이태일 의원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한번 거기에 대한 그 이야기를 논의를 안 해보셨다 그지? 그게 이제 장애인 이제 여기 보도 자료긴 한데 14개 장애인 단체하고 네. 우리 그 장애인 복지관 관장님 우승기 네. 관장님하고 또 저 부산대학교 특수교육과 또 이제 명예 교수님 뭐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우승기 관장님도 이 네. 장애인 평생교육 어찌됐든 간에 장애인 쪽에 장애인 네, 복지관 네. 관장이시니까 장애인 복지관에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뭐 네. 평생교육이 있지만 또 어쨌든 활성화시키고. 공간이 더 확대되면 그 어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물리적 공간도 중요하지만 네. 그 있는 공간에서 그 장애인 평생에 대한 프로그램을 확대를 하고 예산을 더 지원을 하고 이런 어떤 현실적으로 장애인 단체들 그러니까 장애인 당사자들은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큰 걸 지어주면 제일 베스트인데 나중에 짓는 건 나중에 짓더라도 지금 장애인 복지관이 리모델링이 되면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을 좀 지금보다 더 많이 좀 달라. 그게 좀 실제적인 지원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병강용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제 공약에 장애인 평생 학습관 공약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학습관 하나 짓는 게 뭐 했다 하면 100억 이상이니까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중장기 검토를 거쳐야 될 상황이고요. 근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아까 그 리모델링하고 맞춰가지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제 목적 사업들 지원 사업이라도 목적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좀 더 효율적으로 또 지금보다는 예산을 또 좀 더 정액해서 실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우성기 관장도 이 장애인 평생 학습에 대한 간담회는 몇 번이나 본인이 이렇게 이 토론회도 하시고 이게 개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연락이 온 적이 없었는데. 그게 제 개인적으로도 요청드린 것도 있기도 하고 그 토론자로 좀 와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토론회를 참석을 했는데 토론회에 참석하셨던 장애인 복지관 이용자 학부모 회장님이 우리 그 직원분 그러니까 아내셨는데 부인이셨는데 그분이 장애인이 이 평생학습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그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제 평생학습 조례가 있다 보니까 장애인이 한 카테고리로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 있.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 그 어떤 저 장애인 당사자의 그 요청으로 이 조례를 또 제정하기도 했고, 그때도 이야기하는 게 관도 지어주면 좋지만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더 해달라는 말씀 많이 그 하시더라고요. 프로그램에 부족한 거는 제가 이제 바깥에서도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우리 그제시는 게도 좀 앞서가는 편이거든요. 장애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앞서가는 편인데, 일단은 그러면 자, 첫 번째 그 프로그램의 예산이나 프로그램의 다양성이나 또 장애우들한테도 그 다 조사를 하면 되니까, 네. 욕구 조사를 해가지고 그거 나누면 되니까. 그러면 일단은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뭐 짓고 안 짓고를 떠나서 일단 한 발 내딛는 거라고 의미로 보면 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네. 정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는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